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전국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자들이 모두 당장 성실하고 또 명쾌하게 해명하기보다는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의혹을 뭉개고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14일이죠. 청문회를 받게 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 강 후보자가 앞서 그 21대 의원이었던 시절 이 쌍방울 그룹 임원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추가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는요, 자신과 배우자 또 모친, 장녀 명의로 총 3억 3,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자, 문제는 이 강 후보자 남편이 앞서 바이오업체 감사로 일하며 일부 급여를 대신해서 받은 이 스탁옵션 1만 주가 이 강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의혹은 물론이고요. 공직자윤리법상 스톡옵션은 명백히 재산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누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죠. 강 후보자 측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도 남편이 소유한 주식 그리고 농지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사태의 방역 총책임자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던 정은경 후보자는 총 56억 1,700여만 원의 상당의 재산을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엔 이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궁 소재 농지와 또 역시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5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주식 등도 포함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정 후보자가 공직 시절 이 정 후보자의 남편이 손소독제와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관련주를 상당수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맡아서 코로나 방역을 지휘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정 후보자의 남편은 현직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할 때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지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보유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의사인 정 후보자 남편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건 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후보자는 앞서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잘못 보도된 내용들이 많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철도기관사였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그런 전력이 확인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무허가 건축물, 또 미신고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김용훈 후보자는요, 이 경남 창원시 소재 단독주택에 이 건축물 3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채가 바로 무허가 상태로 이 관할 지자체가 이를 발견해서 지방세 과세 증명서에 무허가라는 점을 기재한 겁니다. 자, 김 후보자 측은요, 주택이 지어질 당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무허가로 기재됐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관할 지자체 등의 설명은 다릅니다. 관련법 개정 전에 지어진 주택이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무허가에 해당이 되고 뒤늦게라도 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김 후보자는요, 이 해당 부지에 지자체 신고 없이 축조한 가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 부속 가건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철거 등 절차를 밟겠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논문 쪼개기, 또 표절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체를 연구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이 조명의 밝기와 면적을 바꾸면서 이 피실험자의 눈에 피로감과 불쾌감을 유도하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자인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을 이 실험자로 했는데 해당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된 논문 어디에도 이 실험자,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켰는지 이런 내용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요, 이런 내용이 누락된 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동의를 받았고 인체 실험 규정도 준수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의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실험에 참여시킨 것 그 자체가 연구윤리에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그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논문이요, 앞서 이른바 쪼개기 의혹을 받았던 그 논문이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제목부터 결론까지 상당히 유사한 두 편의 논문을 작성해서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 전형적인 논문 쪼개기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또 교육부가 연구 부정으로 규정한 이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이 자신의 제1저자로 쓴 논문과 비슷한 시기 이 후보자가 지도한 이 제자들의 그 석박사 학위 논문을 비교한 결과 10개 이상의 논문에서 표절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가 과거 한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워서 주최 측으로부터 공개적인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의 보도인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과거 2017년 한 갤러리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행사 식순과 의전 문제 등을 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당시 갤러리 측이 항의 메일을 보내서 이 후보자의 이 문제 행동을 나열을 하고 또 공개 사과도 요구를 했다는데, 해당 갤러리 관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학생들이 벌벌 떨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했다면서 그런 행동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가시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요,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이 의혹이 그냥 넘어갈 수준이 전혀 아니다,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장관 후보자들 외에도 앞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이 더 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 한남동 뉴타운 부지에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었죠.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해서 이해 충돌 의혹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아서 허위 근무하는 거 아니냐, 스폰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계속되니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의혹들을 나열해보면 흡사 범죄 일람표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은요,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이 후보자들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요, SNS에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이 장관 후보자들의 입장을 보도한 이 기사들을 쭉 나열했고요. 앞서 김민석 총리가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하더니 별 요상한 꼼수가 다 유행한다, 이렇게 또 직격했습니다. 야당은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면서 의혹 해명에 시간을 끌다가 정작 청문회장에서 하루 이틀 버티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장관 후보자들도 총리와 같은 전략을 쓰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네,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은요, 이 김민석 청문회가 증인도 없고 증빙도 없고 소명도 없이 끝났다면서 김민석 청문회가 남긴 상처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송곳 검증 의지를 다졌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현미경식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입니다. 전과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습니다.
반면 여당의 경우에는요, 장관 후보자들한테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 의혹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빠른 내각 구성, 이걸 강조를 하니까 즉각 여기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열린 1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도 예측이 불가피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여당에서는 한 명의 낙마도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게 당의 입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결정타가 될 만한 건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자들이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해명 자료를 내놓으면 그 또한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강 비서실장과 전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우리 총리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조금 신경 써주셔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가 됐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저는 임명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대부분 인사청문회 당일 때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남의 허물만을 캐내는 방식을 굉장히 국회가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청문 과정이 필요하다. 간단한 의혹 제기는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자료를 제공을 할 수 있으나 그 또한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전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또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 상당수가 즉각 해명을 한다든지 또 자료를 내놓지 않고서 청문회에 가서 해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게 여기서 지금 만약에 답변자로 나누면 그게 또 다른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있었던 김민석 총리와 관련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직전에 어떤 개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해명을 하는 글이 올라오니까 이게 해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또 비판과 논란이 더 커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후보자들에게 야당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되지 않았을 때 강하게 지적을 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지는 것이 맞다는 것이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제 민주당의 경험이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제대로 해명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명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을 리는 없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인사청문회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그 당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언론들도 꾸준하게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검증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종합적인 과정인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전례가 있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아마 이 정도의 의혹 같은 경우는 몇 명은 낙마했을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지를 갖고 있다든지, 옛날에 아마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의원직까지도 그때 내던졌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떳떳하게 자료를 낸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언론들도 새롭게 검증을 해볼 겁니다. 근데 딱 당일만 넘어가면 그냥 끝난다는 그런 아마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되면 아마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